네, 오늘 주도 섹터 공략은 아임증권 심사업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에 두 번 뵙게 됐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주 보니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저도 좋습니다. 네, 먼저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양시장이 수급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또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무래도 장 막판까지 옵션 만기일, 수급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. 장 중반 점심때쯤 기준으로 해서 양전을 해서 다행히 하락폭을 좀 만회하나 싶었는데요. 이에 대부분은 또 엔화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같이 좀 변동이 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,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모두 다 매도를 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연일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.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폭락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순매하시는 모습을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사실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. 다음 주에는 뭐 미국의 경제 지표인 CPI 지수 발표를 남겨두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8월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기간까지 약간은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좀 회의적인 부분, 그리고 어제 장에서 엔비디아가 플러스로 시작해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, 반도체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과 섹터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지수는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.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도 이제 하락에서 좀 면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제한적인 모습 나타날 것이다. 뭐 하방은 일정 부분 좀 받쳐줄 수 있겠지만 상방 역시도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열려 있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, 조금은 좀 다소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특히나 상단 많이 제한된 모습, 어제같이 뭐 연이틀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2차 전지 돌아올 때까지 주도주 역할 할 수 있는 쪽 봐야 될 텐데 섹터보다는 공략할 수 있는 게 지금 종목 쪽일까요? 네, 일단은 뭐 기존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연일 약세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외에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은 보통 중형 섹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형 섹터가 아닌 시장의 어떤 시총의 비중은 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낙폭 대비해서 잘 가고 있는 섹터 그리고 버티고 있는 섹터가 몇 섹터가 좀 있죠.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섹터가 일단 좀 강하게 나타났고 오늘 조선 섹터가 강한 모습, 최근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시스가 급등을 했고요. 오늘은 파마리서치가 또다시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의료기기 쪽에서도 실적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뭐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돼가지만 계속해서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한 앞으로 한 1-2주 정도, 일주일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관심도 지금 제가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그래서 가지고 오신 주제가 바로 미용기기 쪽입니다. 실적, 숫자로 잘 증명을 해내고 있고 파마 리서치가 오늘 그 안에서도 신고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대장주 클래시스 오늘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거든요. 두 기업 다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주가상으로 온도차가 있어요. 클래시스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그렇게 보기에는 파마 리서치도 올랐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사실 클래시스가 이제 13%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. 종가 기준으로는 1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,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 실적에 대한 안도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래도 유효한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클래시스 어제 상승폭에 대한 약간의 좀 돌림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저는 크게 염두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. 클래시스가 지난 어제 그리고 그제까지 해서 약간 20% 정도 올랐어요. 그래서 단기간에 따른 상승을 다소 좀 반납하고 있다. 세론이라기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여전히 좋은 건 알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담
부담될 수도 있고요. 파마 리서치 놓친 건가?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. 네. 오늘 다른 종목 하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. 이 투자 아이디어 속에서 관심 종목으로 APR을 꼽아주셨어요. 네, 뭐 의료기기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클래시스, 뭐 파마 리서치, 비올 그리고 네. JHC 메디칼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. 뭐 JHC 메디칼은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뭐 이유는 뭐 공개 매수 관련된 건으로 네. 해서 사실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이 벗어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APR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와는 조금은 좀 다른 궤를 가지고 있죠. 홈 디바이스 쪽으로 특화가 된 기업입니다.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.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. APR 일단은 2분기 실적이 기대감마다 못했다. 그리고 네. 국내 실적,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어떤 그 판매량에 우리가 기대치보다는 좀 가지지 못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. 그리고 APR 목표가가 그 고점에서 40만 원 정도로 터치를 해줬어요. 그리고 살짝 목표가를 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가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어요. 네. 그리고 2분기 실적과 함께 발표했던 게 액면 분할이었죠. 액면 분할을 진행할 것이고 액면 분할 이슈가 사실은 시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또 시장에서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한 가지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오버행입니다. 지금 상장한 지 6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고요.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행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일단은 2개월 차의 오버행 이슈 때 주가 흐름을 좀 보면 그때도 사실 우려감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고 있고요. 오히려 이렇게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좀 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선 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2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는 이제 공모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APR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홈 디바이스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최근에는 신물질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신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. 신사업인 PDRN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화장품과 디바이스의 시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우려되는 부분에서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찾아보는 건 어떻겠나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기존에 또 40만 원이었던 주가가 뚝 떨어져서 거의 절반 수준까지 왔어요. 네. 증권가 목표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, 공모가도 하회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충분히 낙폭 과대 측면에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예전 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? 네, 뭐 일단은 뭐 시장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은 급락 나오기 시점인 전인 한 27만 원대까지의 일단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빠르게 변동성을 준다, 말씀드린 대로 오버행 이슈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물량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활용하는 트레이딩도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고요. APR 확인해 봤습니다. 다음으로 저희 AS 하나 받아볼게요. 디어유가 될 텐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어느 정도 추세에 돌리더니 꾸준히 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7월 2일에 말씀해 주셨던 디어유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9% 이상 거의 10% 가까이 되고요. 어느 정도 지금 사흘째 양봉 나타냅니다. 반등 같이 갈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디어유뿐 아니고 이제 엔터주들의 최근의 시각입니다.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엔터 3사가 일제히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사실 의구심은 엔터주들의 지속 상승에 대한 사실 우려감이기도 네. 하고요.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장에서의 어떤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고요. 일단 단기적으로 매출액은 좀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었고 물론 종목별로 기업별로 그에 대한 그 수익성 악화된 부분은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매출이 그래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, 외형 성장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,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사실 실적이 더 좋죠. 그리고 연말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수록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뭐 엔터주 더 빠질 거 없다.
없다라고 네. 시장에서는 좀 기대라기보다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단기적인 수급을 좀 유입될 수 있다.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오늘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낙폭과대 섹터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엔터주도 소량으로 좀 담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디어유를 비롯해서 이쪽도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습니다. 엔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가 있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주도 섹터 공략 전략들 잘 챙겨봤습니다. 지금까지 아임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함께했네요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